저는 그 2004년에 탈출해서 대한민국이 북한 탈출입니다. 오늘 아베 박사님이 국가 범죄에 관한 경제학적 조사에 대한 연구를 아주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바뀌긴 했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언제부터일까 아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따금씩 저도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됐는가 하는 묘감이 잠길 때도 많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동일한 의지가 있는 나라인지 참으로 의문스러운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발제, 분하이 박사님 발제문을 제가 받았을 때 통일 이후의 경부학적 고찰에 대한 그런 논건데 아니 우리가 통일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북한에 있는 그 포악한 놈들을 어떻게 형사처벌한다는 게 없습니다. 최우선은 통일이 문제이며 그 통일을 이루자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북한을 공략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나라가 제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1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앞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서 가장 큰 핵심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쓰레버립니다. 이들 필요한 곳에 활용할 줄이나 알고 이용할 줄이나 알았지 조금 크면 그 싹을 아주 날카롭게 잘라버립니다. 머리를 내비치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단적인 실례로 지금껏 탈북단체가 한 100여 개가 아까 있다고 김성인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탈북단체가 100개는 어떻고 200개는 어떻습니까? 탈북자들이 바라는 건 지금 이 시각도 옥수수죽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태어나 정말 인권이라는 건 조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찬성에서 조금이라도 깨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민주화는 그 이후겠죠. 그 참작을 조금이라도 동조하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 탈북 단체들에 대해서 얼마간의 지원이라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활동 상황을 보면 모두 외국에서 지원받은 것이었지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통일 의지가 있는 분입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강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오해하지는 말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저는 도무지 긍정적으로 볼 근거가 없는 나라이거든요. 다음으로 우리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과연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정말 깊이 있게 고찰한 기초에서 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야 하는데 북한을 아주 이제 분하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시민단체를 양성하고 북한과의 그 협력하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했죠. 그것도 구성을 북한의 시민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무언가를 협력할 남북적인 관계 문제를 무언가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갖춰져 있다면 아마 300만이 대아소산 되지 않았을 겁니다. 20만이 넘는 정치권을 가둬놓고 온갖 비인간적인 학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한 정권은 여전번에 저분이 앉아 계시지만 저분이 각 들어온 뭐가 감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 북한 정부의 시종일관한 대외 외교법은 저파익의 외교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걸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모든 걸 좋다고 해라. 하지만 돌아서서 단 한 번은 물어뜯어라. 이게 북한식 외교법입니다. 이런 자들과 무슨 신선을 논하며 무슨 협력을 논하며 무슨 통일 문제를 논하고 그들이 언제 변하고 그들이 그 변한 그 추세에 따라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시대적 오판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긴 하지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하고 상대할 가치는 0.001%도 없다. 우리가 북한을 개조하고 북한과의 옳은 협력 속에 앞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이 통일되자면 반드시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는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맞이해야 될 판가리 싸움. 북한은 최종 노선이 조카 통일이에요. 이 남한까지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남한이 발전된 경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굶주림을 없애고 자기의 살길이 재생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걸 노선을 내놓고 있는 정부. 이건 짐승세계에서 보면 맹수세계나 같은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늑대같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늑대를 앞에 앉혀놓고 야, 너하고 없어. 너 어제 사람 되려 하면 그 늑대가 사람이 됩니까? 안 될 일을 가지고 되는 것으로 보고 무언가 그래도 일을 해보겠다고 주머니에 돈을 벌어서 단체를 묶고 애쓰는 그런 핵심 역량들을 뒷골방에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는 북한 독재자들을 형사처벌하기는 그냥 통일도 어쩌면 적화 통일되지 않을지만 우리가 생긴 오늘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말을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북한은 반드시 강경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사업은 북한 주민들 세대화되어 있는 지금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그들을 빨리 세계를 알려주고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독재 정권의 그 취약성을 정말 심장 깊이 체득하고 이걸 반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스워서 지금 사회라고 다국단체에서 지금 한 사회를 하는 이런 사업에만 독재적 연대성을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 북한 비정자들에 대한 정말 아까 전자들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명을 걸친 그런 정권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합법화되고 북한 내에서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정리로 표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형사처벌이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해도 북한 주민이 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이 지금 나가는 행태를 봐서는 그 처벌을 맡겨놓으면 다 아마 살려주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소리긴 하지만 주민들 손으로 자기의 정보를 창출하는 그 길만이 바로 조국통일의 길이며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 체제의 승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